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오래 이어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쇼펜하우어 2편, 인간을 움직이는 힘의지란 무엇인가를 따뜻한 위로형으로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스스로를 이렇게 설명하곤 합니다. 나는 이성적으로 판단했어. 나는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했어. 그런데 살다 보면 이상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머리로는 분명히 아는데도 마음은 자꾸 다른 쪽으로 갑니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또 하게 되고, 굳이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남과 나를 견주고, 이미 충분히 애쓴 날에도 아직 부족해라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누가 크게 뭐라 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마음에 걸리고 별일 아닌 일이 밤에 누워서도 계속 떠오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지점을 아주 정확하게 짚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인간을 움직이는 진짜 힘은 이성이 아니라 의지다. 여기서 의지는 이를 악물고 참고 버티는 의지력이 아닙니다. 정신력이나 근성 같은 뜻과도 다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지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욕구, 충동, 집착, 갈망, 인정받고 싶은 마음 같은 것들입니다. 한마디로 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이 원하는 마음에 의해 훨씬 많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을 비난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더 이성적으로 못하냐가 아니라 인간이란 존재가 원래 이런 구조를 가진다는 설명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야기는 자책이 아니라 이해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이해하는 순간 마음은 조금 덜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흔들릴 때 흔들림의 중심에는 종종 사실이 아니라 원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내게 무심코 던진 말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 말 자체는 사실 별것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하루 종일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쇼펜하우어식으로 말하면 그 말이 우리 안의 의지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인정받고 싶다. 나는 무시당하고 싶지 않다. 나는 소중한 사람으로 대접받고 싶다. 이 원하는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말 한마디가 커지고 상황이 과장되고 마음은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때로 일어난 일보다 내가 원했던 것이 좌절된 데서 오기도 합니다. 의지는 늘 어떤 형태로든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배고프면 먹고 싶고, 외로우면 누군가 붙잡고 싶고, 불안하면 확실한 답을 얻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안전하고 싶고, 늙지 않고 싶고, 아프지 않고 싶고, 사랑받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들은 당연합니다. 문제는 의지가 멈추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의지는 하나가 채워지면 또 다른 것을 요구하고, 하나를 얻으면 또 더 큰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만족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이 정도면 됐어라고 생각해도 마음 한쪽에서는 그래도가 올라옵니다. 이 그래도가 의지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의지가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이유는 의지가 종종 지금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의지는 늘 없다에 초점을 맞춥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보다 아직 없는 것을 먼저 보여줍니다. 지금 괜찮은 부분보다 아직 부족한 부분을 더 크게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의지에 끌려가는 날에는 내가 이미 해낸 것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날은 내가 아직 못한 것만 남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예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의지는 추상적인 말 같지만 사실 우리 일상에서 아주 자주 드러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자주 붙들리는 것들이 있죠. 돈, 명예, 자식, 건강, 인정욕.
이 5가지는 서로 다른 것 같아도 사실 원하는 마음이라는 의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지는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그 끝없는 원함에 지칩니다. 먼저 돈 이야기를 해볼까요? 돈은 필요합니다. 그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돈이 필요해서 멈추지 않고 불안과 붙을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마음은 조용히 속삭입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노후는? 아이들은? 병원비는? 이렇게 불안이 붙는 순간 돈은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마음을 붙들어 매는 대상이 됩니다. 충분히 벌어도 안심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더 필요해 보이고, 더 부족해 보이고, 더 불안해집니다. 쇼펜하우어식으로 말하면 의지는 안전을 원하지만 완전한 안전은 세상에 없기 때문에 계속 흔들립니다. 그래서 돈을 모아도 마음이 완전히 편해지지 않는 겁니다. 다음은 명예와 체면입니다. 사실 명예라는 말이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체면은 생각보다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가족 모임에서, 친구 모임에서, 동네에서, 직장에서 우리는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합니다.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커지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칭찬을 받으면 잠깐 기쁘지만 그 다음엔 이런 생각이 따라옵니다. 다음에도 잘해야 해. 이번엔 운이 좋았을 수도 있어. 사람들이 나를 계속 좋게 봐줄까? 인정은 마치 물처럼 마실 때는 시원하지만 금방 또 갈증이 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지점을 아주 냉정하게 말합니다. 타인의 시선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인데 거기에 내 평안을 맡기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가장 마음이 아픈 예시 중 하나가 자식입니다. 이 이야기는 조심스럽지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자식에 대한 마음은 사랑이고 책임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깊을수록 원함도 깊어집니다. 잘 됐으면 좋겠다. 안 다쳤으면 좋겠다. 바른 길로 갔으면 좋겠다. 남들만큼은 했으면 좋겠다. 이 바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내 바람대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식의 인생은 결국 자식의 인생이고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은 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의지는 내가 사랑하는 것을 지키고 싶다는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걱정이 커지고 걱정이 길어지고 내 삶의 에너지가 그 걱정에 다 빨려 들어가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지의 고통이 바로 이런 지점에서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클수록 원함이 커지고 원함이 커질수록 불안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철학을 자식을 덜 사랑하라는 말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사랑이 내 마음을 다 태워버리지 않게 기대와 통제를 조금 내려놓는 지혜가 필요하다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입니다. 젊을 때는 건강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지만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점점 더 불안의 중심이 됩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피곤하지? 이 통증은 뭐지? 혹시 큰 병이면? 몸을 챙기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의지가 건강에 과도하게 매달리면 계속 스캔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몸의 작은 변화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고 불안이 삶의 리듬을 망칩니다. 쇼펜하우어식으로 말하면 의지는 아프지 않길 원하지만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한 무병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의지는 계속 긴장합니다. 그 긴장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정욕입니다. 사실 돈, 체면, 자식, 건강을 다 관통하는 게 인정욕일 때가 많습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나는 잘 살아야 한다.
나는 남들에게 괜찮게 보이고 싶다. 이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 마음 덕분에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인정욕이 너무 커지면 삶이 힘들어집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했는데도 부족해 보이고 칭찬을 받아도 불안하고 비교를 멈추지 못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걸 의지의 끝없음이라고 봤습니다. 의지는 한 번만 더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만족은 짧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의지는 나쁜 건가요? 아니요. 의지는 나쁜 게 아닙니다. 의지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힘을 잃습니다. 먹고 살고 관계를 맺고 무언가를 이루는 힘도 의지에서 나옵니다. 의지는 생명력입니다. 다만 문제는 의지가 방향을 잃고 나를 소모시키는 방식으로만 흐를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의지에 끌려다니며 마음의 평안을 잃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의지를 완전히 없애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불가능하니까요. 대신 의지에 끌려가지 않는 순간을 만들라고 합니다. 의지의 소음을 잠시 줄이는 방법을 찾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편의 핵심 실천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마음을 흔드는 건 사실이 아니라 원하는 것인지 점검하라. 이 문장을 실제 상황에 적용해 볼게요. 누군가 내게 서운한 말을 했다. 마음이 상했다.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원한 건 뭐였지? 나는 존중받고 싶었나? 나는 인정받고 싶었나? 나는 사랑받고 싶었나? 나는 안전하다고 느끼고 싶었나? 이렇게 원함을 찾으면 상황이 조금 정리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원함을 찾는 순간 감정이 조금 누그러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상태에서 더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했는지 알면 내 마음을 더 정확히 돌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 때문에 하루 종일 마음이 무너진 날이 있다면 그날의 핵심은 그 사람이 나쁜 말을 했다가 아니라 나는 소중한 사람으로 존중받고 싶었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달라집니다.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필요한 건 존중감이구나. 그럼 내가 나를 존중하는 작은 행동을 하나 해보자. 내가 나를 깎아내리는 말을 줄여보자. 이런 식으로요. 또 비교 때문에 괴로운 날이 있다면 그 괴로움의 핵심은 저 사람이 더 잘 산다가 아니라 나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싶지 않다일 수 있습니다. 그럼 비교를 멈추는 연습은 단순히 비교하지 마가 아니라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마다 나를 다시 세워주는 방법을 찾아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 오늘 내가 해낸 일을 한 줄 적어보는 것, 내 몸을 잘 챙긴 한 가지를 인정해주는 것,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말한 내 모습을 떠올리는 것, 이런 것들이 작아 보여도 인정욕에 끌려가는 마음을 조금씩 진정시켜줍니다. 자식 걱정으로 잠을 설치는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괴로움의 핵심은 자식이 이런 선택을 했다가 아니라 나는 내 아이가 안전하길 원한다일 수 있습니다. 그 원함은 사랑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때때로 통제로 바뀌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랑해서 걱정한다. 하지만 내 걱정이 내 삶을 다 태우게 두지는 말자.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나누자. 이 경계가 생기면 마음이 조금 숨을 쉽니다. 건강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 내가 원하는 건 건강 그 자체만이 아니라 안심이구나라고 알아차리면 달라집니다. 우리는 몸을 관리할 수는 있지만 모든 미래를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건 체념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현실 감각입니다. 쇼펜하우어 철학의 따뜻한 부분은 사실 여기 있습니다.
그는 인간이 왜 괴로운지 설명해 주면서 동시에 우리가 스스로를 덜 미워하게 만들어 줍니다. 나는 왜 이래가 아니라, 아, 내 안의 의지가 지금 나를 끌고 가고 있구나라고 말하게 해주니까요. 사람은 자기 감정을 이해하는 순간 감정에 덜 잡아먹힙니다. 이해는 곧 위로가 됩니다. 이해는 곧 숨 쉴 틈을 만들어줍니다. 오늘의 마지막으로 아주 작은 실천을 하나만 제안 드릴게요. 오늘 하루에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오면 딱 한 번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내 마음을 흔든 건 사실이야?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거야? 내가 지금 정말 원하는 건 뭐지? 그리고 그 답이 나오면 그 답을 탓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 주세요. 그렇게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건 자연스러워. 나는 지금 그 마음을 달래면 돼. 우리는 의지를 없앨 수는 없지만 의지와 조금 거리를 둘 수는 있습니다. 그 거리가 생길수록 마음은 덜 흔들리고 삶은 조금 더 고요해집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삶의 기술은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바로 이런 고요를 조금씩 늘려가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행복이 왜 짧고 욕망은 왜 긴가를 더 따뜻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